시작하겠습니다. 텍스2, US Taxation 2 교재. 그 다음에 문제집 기존에 텍스1 때 쓰던 거 그대로 사용합니다. 교재 몇 페이지 표시냐면 253페이지. 챕터 3입니다. Corporations 법인세법 들어갈 거예요, 오늘. 법인세법.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법인세 신고서 양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집, 맨 뒤를 한번 봐보세요, 문제집. 문제집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가장 최근 거 법인세 신고서 양식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폼 넘버가 왼쪽 상단에 1120, 1120, 폼 1120, 법인세 신고서. 우리가 텍스1 하면서도 뭐 몇 번은 한번 와서 봤었어요. 양식 제목은 United State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미연방, 법인, 소득, 세 신고서. 그래서 법인세 신고서다. 그러면 우리 법인세 산출 구조 잠깐 좀 살펴보고 가시자고요. 이 좌측 상단에 폼 넘버 바로 밑에 체크하는 欄이 있어요. if 이하면 체크하세요. Consolidated Return 연결납세 신고서라 합니다. 연결납세 신고서면 체크하세요인데요. 우리가 individual taxpayer들도 부부 납세자 같으면 하나의 1040으로 하나의 1040, 하나의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 부부가 같이 소득세 신고 납부가 가능했죠. 근데 법인도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2개 이상의 회사들도 하나의 법인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연결납세 제도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마치 한 회사처럼, 분명히 법적으로는 개별 회사들인데 마치 한 회사처럼 법인세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때 그 법인세 신고서 양식은 똑같고요. 똑같이 1120인데요. 그때 Consolidated Tax Return이라고 불러요. 연결납세 신고서다. 그리고 뭐 연결납세와 관련한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851이라는 폼을 통해서 attach 첨부하세요. 그다음에 2번 라인이 Personal Holding Company Attach Schedule PH. 분명히 코퍼레이션인데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인데 주식회사인데, 그런데, 지금, Personal Holding Company라는, 지금 PHC라는 인적 지배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는, 여기 박스를 체크해야 돼요. 박스에 체크! 3번 라인, Personal Service Corporation, PSC, 인적 용역 제공 회사, 우리가 텍스1 때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회사 같으면, PSC, 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박스에 체크하세요. 다음에 스케줄 M3 attached, 스케줄 M3라는 부표를 첨부하는 회사 같으면 또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뭐 회사명, 소재지, 오른쪽 상단에는, 오른쪽 위쪽에는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줄여서 사업자 등록번호예요. 그 다음에 Date Incorporated, 법인 설립일자, 그 다음에 Total Assets, 재무상태표일, 현재 자산 총액. 1번 라인, 인컴의 소득의 1번 라인, gross receipts or sale, 총 수입 및 혹은 매출액, 총 매출액, return in allowances, 매출 환입 및 내누리, 세일 유천, sales allowance, 그러면 이제 밸런스, 이게 이제 net sales죠. 순 매출액. 2번 라인이 cost of goods sold, 매출 원가, 빼고 나면 3번 라인의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 이거 손익계산서 정보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숫자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4번 라인에 dividends, 해서 스케줄 C의 라인 23에서 가져오세요. 그러는데요. 배당소득 신고하는 란입니다. 스케줄 C는, 여러분들 교재에서, 교재 256페이지. 255페이지는 그 문제집 양식으로 가름하기로 하고요. 뭐 거의 차이가 없는데, 거의 뭐, 그 변동된 내역은 없는데요. 256페이지 보시면 스케줄 C 있죠? 교재 256페이지. dividends, 있죠? dividends, inclusions and special deductions.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좀 256페이지, 교재 256페이지 좀 해놓으셔야 될 라인이 세 개 라인이 있는데, 1번 라인, 1번 라인 쭉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Dividends from less than 20% owned domestic corporations other that finance stock.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얘기고요.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A 칼럼에 dividends 있죠? 배당소득, 이익 배당 받은 거 신고하는 셀이고요. B 칼럼은 percentage가 나와 있죠? 1번 라인 같으면 50%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A 칼럼과 B 칼럼을 곱하래요. C 칼럼에는 special deduction, 특별 공제액을 계산해내래요. A times B 하래요. 그리고 2번 라인도 하이라이트 좀 해놓으세요. 2번 라인, dividends from 20% or more owned domestic corporations.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퍼센티지가 좀 달라지죠. 65%. 그래서 그 라인하고 그 다음에 11번 라인. Dividends from affiliated group members. 연결 그룹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11번 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100%, 100%. A 칼럼을 다 더하면요. 좌 밑에 23번 라인 금액이 나와요. Total dividends. 총 배당금, 배당소득 총액이에요. 그 23번 라인 금액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집 1120에 4번 셀로 옮겨 입력하는 거예요. 아까 문제집 1120에 4번 라인 쭉 따라가 보면 스케줄 C의 라인 23에서 금액을 가져오세요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테일은 스케줄 C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신고하고요. 거기서 계산한 총액은 이 1120 페이지 1에 법인세 신고서 페이지 1에 이 4번 셀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법인세 신고서 볼게요. 문제집 볼게요. 문제집 5번 라인 문제집 1120 법인세 신고서 5번 라인 법인세 신고서 페이지 1 5번 라인 interest income 이자 소득이고요. 6번 라인 gross rents 임대소득, 7번 라인의 gross royalties 사용료 소득, 8번 라인 capital gain net income attached schedule D, 1120 부표 중에 schedule D 첨부하세요. capital gain net income 자본 소득입니다. 우리 투자 자산 매도에 따른 개인. 그다음에 9번 라인의 net gain was from 4797 그래서 4797이라는 sales of business property 사업용 자산의 처분을 신고하는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소득 other income 1번에서 지금 9번까지 신고되지 아니하는 1번부터 9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지금 소득 기타 소득 10번 라인 그러면 11번 라인에 total income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줄여서 그냥 비즈니스 인컴 그냥 한 줄로 비즈니스 인컴 1120입니다. 1120 비즈니스 인컴 한 줄로. 자, 그 다음에 12번 라인부터는 이제 deductions 왼편에 보시면 deductions라고 있죠. 공제 항목들 손비 처리하는 항목들 손비 항목들 손실 및 비용 항목들. 그래서 12번 라인에 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 보수입니다. 임원들 급여 임원 보수. 13번 라인에 직원급여, salaries and wages. 14번 라인에 repairs and maintenance, 수선유지비. 15번 라인에 bad debt, 대손 손실, 대손금. rents, 임차료입니다. 우리 6번 라인에 gross rent하고 16번 라인에 rent하고 다르겠죠? 6번 라인은 income section의 rent니까 income section의 6번 라인이니까 이건 임대소득이에요. 뭐 건물 사무실 빌려주고 이렇게 생긴 임대소득 얘기고 16번 라인의 렌트는 디덕션 쪽이잖아요. 공제 항목이잖아요. 공제 항목 이거는 임차료 사무실 건물 임차료 그러니까 다른 지금 이 건물주 거 빌려서 쓰고 있는 경우에 임차료 나가겠죠. 임차료 rental expense 얘기입니다. 16번 라인은 17번 라인 taxes and licenses 각종 세금 비용 그 다음에 면허료입니다. 주류 면허랄지 면허가 필요한 그러한 업종이 있습니다.
taxes는 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뭐 부동산세랄지 사업용 차량에 대한 뭐 동산세, 그러니까 차량과 관련한 이제 자동차세랄지 또 직원들을 위한 페이롤 텍스, 임플로이먼트 텍스 뭐 그런 것들 공제하는 란이고요. 그다음에 인트레스트, 우리 5번 라인의 인트레스트하고 18번 라인의 인트레스트는 구분하셔야 되겠죠. 5번 라인의 인트레스트는 인트레스트 인컴인 거고 이자 소득. 그다음에 18번 라인의 인트레스트는 이자 비용이겠죠. interest expenses입니다. interest expense. 그다음에 19번 라인의 travel contributions, 기부금 공제. 20번 라인의 depreciation. 폼 4562, 폼 넘버 뭐 기억은 안 나시겠죠? 이 텍스 1 때 보셨던 4562. 감가상각비, depletion, 감모상각비, advertising, 광고 선전비, pension plans, 혹은 profit sharing plans, 연금보험료, 퇴직연금보험료, 직원들을 위한 pension plan, 그 다음에 profit sharing plan, profit 내서 우리 회사랑 또 조직원들이랑 나눕시다. 일종의 연금 제도예요. profit sharing plan도.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employee benefit programs, 복리후생비, 직원들 복리후생비. 25번은 원래 있었던 항목이 사라지면서 혹시 몰라서 미래를 대비해서 리저브 시켜놨네요. reserved for future use. 그냥 빈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어있는 라인.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기타 공제, other deductions. 그러면 27번 라인에서 이제 total deductions, add lines 12 through 26, 12번 라인부터 26번 라인까지 다 더하셔서 입력하세요. 총액을 27번 라인, total deductions. 그러면 우리는 그냥 business expense라 부를게요. business expenses. 그러면 몇 번 라인이 나오냐면 이제 28번 라인. 비즈니스 인컴에서 비즈니스 익스펜시즈를 빼보는 거예요. 11번 라인 빼기 27번 라인. 그게 28번 라인이에요. 28번 라인에 taxable income before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net operating loss가 뭐였죠? 결손금이죠?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차감 전, 그리고 and special deductions, 특별 공제 차감 전, taxable income, 과세 대상 소득, subtract line 27 from line 11. 11번 라인에서 27번 라인을 빼세요. 그렇게 해서 28번 셀에 입력하세요. 자, 28번 라인이 이렇대요. taxable income. 근데 아직 뭐 처리하기 전이래요. before래요. before, no deduction and special deduction인데 좀 순서를 바꿔보고 명칭도 좀 바꿔볼 건데요.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 DRD하고 노라고 처리 전. DRD가 뭔데? DRD가 뭐냐면요. 그 256 교재 256페이지 아까 스케줄 C 보셨잖아요. 1120 부표 중에 1120에 첨부되어지는 스케줄 중에 이 교재 256페이지에 스케줄 C에 맨 오른쪽에 C 칼럼 스페셜 디덕션이라는 용어 아까 봤죠? A times B. A셀 곱하기 B셀 하세요. A 배당소득 곱하기 배당금 곱하기 공제율. 그러면 특별 공제액이 나와요. 그거거든요. A가 배당금 받은 거, P투자사로부터 investee company로부터 받은 dividends income이에요. dividends received A column, A셀. B가 특별 공제율이라는 percentage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디덕션 퍼센티지예요. 그 다음에 C칼럼이 스페셜 디덕션 특별 공제액이 나오거든요. 특별 공제액 C칼럼 쭈루루 합산해서 24번 라인 교재 256페이지에 맨 밑에 24번 라인 Total Special Deductions라 볼드체로 보이시죠? 총 특별 공제액. 이게 코퍼레이션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코퍼레이션만 특별히 인정받는 특별히 C코퍼레이션들만 받을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공제 제도거든요. 특별한 공제액이에요. C코퍼레이션만 오직 C코퍼레이션만 이 그 코퍼레이션만 법인만 법인세 납세 의무 있는 법인만 주장할 수 있는 공제 제도인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dividends received에 대한 배당 소득, 수치배당금에 대한 deductions 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고 교재 279페이지 먼저 가볼게요. 잠깐.
교재 279페이지 한번 가서 보시면 제목이요. 제6절에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이니셜만 DRD라는 부분 있죠. 디비던즈를 코퍼레이션이 P투자사로부터 인베스티로부터 디비던즈를 received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주식회사에 투자해 놓은 거죠. 그래서 주주 입장이야. 주주 입장. 이 코퍼레이션이 다른 그 코퍼레이션의 쉐어홀더, 스탁홀더, 주주 입장이에요. 그래서 주주로서 배당을 받았어요. 이익 배당을 디비던즈를 received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 4번 라인에 신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4번 라인에 아까 보셨죠? 스케줄 C 타고 4번 셀로 오는 디비던즈 있었죠. 디비던즈 인컴, 배당소득. 배당소득 여기다가 신고를 하는데 그 디비던즈 리시브드에 대한 특별한 공제를 디비던즈 리시브드 디덕션이라는 것으로 해줘요. 그래서 왜 해주겠느냐? 27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트리플 텍세이션의 구조 나와 있고요. 단순화를 위해서 subsidiary company, parent company, 자회사 모회사, 그 다음에 parent company의 individual shareholder 가정했고 flat on tax rate, 단일세율, 그 다음에 subsidiary company의 이익이 올해 taxable income이 100이 났다. 네, 그거를 지배회사 통해서 individual shareholder한테까지 parent company의 individual 주주들한테까지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림 보시면 먼저 자회사가 있어요. subsidiary company가 올해 비즈니스를 해서 taxable한 인컴을 100을 냈어요. 현재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21%지만 실제로는 21%지만 여기는 그냥 25% 그냥 단일세율 한번 가정해봤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세율도 초간 누진세율 구조였거든요. progressive한 tax rate 구조였는데 자 어쨌든 지금 현재는 단일세율이고요. 단일세율 그래서 법 100 중에 25가 법인세다. 법 중에 100 중에 25는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 이 법인세 비용 차감 후에 순이익이 75가 남는다. 그거를 100% 주주인 subsidiary를 설립한 100% 주주인 parent company에게 우리 주주인 parent company에게 전부 배당을 실시한 걸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중간 단계 corporate shareholder 입장에서 dividends income이 생긴다. 75 법인세 또 19 정도 내야 된다. 만약에 DRD라는 제도가 없으면 스페셜 디덕션 제도가 없으면 모회사도 지금 페런트 컴퍼니도 법인세를 내야 된다. 이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내야 된다. 법인세 차감 후 또 56을 또 이 코퍼레이션 쉐어홀더의 주주님들은 전부 인디비주얼 쉐어홀더라고 한번 가정해봤고요. 그 인디비주얼 쉐어홀더들한테 배당을 실시하였다. 56을.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배당소득이 생기면 배당소득세 대상이죠. 그래서 텍스 레이트 역시 또 단일세를 한번 가정해봤어요. 실제로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지만 한 30% 정도 세금 17 정도가 세금이다. 그러면 동일연도 동일소득 100에 대해서 이거 뭐 배당을 실시할 때마다 세금 내라네? 그잖아요. 세부담이 무겁죠. 100 중에 60일이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면은 이런 뭐 무거운 세금 구조 하에서 이거 비즈니스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중간 단계에서, 코퍼레이트 쉐어홀더 단계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P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특별히 실제 외부 유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특별히 공제를 허용해줄게. 그게 스페셜 디덕션입니다. 디비던드 리시브드에 대한 디덕션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단계 코퍼레이트 쉐어홀더의 텍스 19, 이거를 안 내거나 이보다 적은 이 세금만 내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스케줄 C 다시 한번 이 법인세 신고서 스케줄 C (256페이지) 오른쪽에 B칼럼에서 아까 50%, 65% 또 11번 라인 같으면 100% 있죠. 50%, 65%, 100% 그거를 어디서 뺄 수 있는 거냐면 어디로 가래요? 24번 라인 쭉 타고 내려가 보면 교재 256페이지 24번 라인 Total Special Deductions 쭉 더해갖고 Enter Here 더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여기도 입력하지만 And on page 1 line 29B
29B 라인에도 옮겨 입력하세요. 그러면은 법인세 신고서 페이지 1을 봐볼까요? 문제집 239페이지에 있는 29B 라인을 한번 봐보세요. (29B) 스페셜 리덕션 스케줄 C의 라인 24에서 금액을 가져오세요 있죠. 거기로 총 특별 공제액이 옮겨갑니다. 29B 셀로. 자, 29A 라인은 Net Operating Deduction 2월 결손금 공제란이고요. 우리가 뭐 인디비주얼 텍스 1 때도 개인들의 결손금의 2월 공제제도 잠깐 보셨는데 법인도 똑같이 결손금의 2월 공제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연도에 결손 난 거, 텍서블 인컴이 안 나고 반대로 net operating loss가 난 거, 그거를 요 해에 혹시 텍서블 인컴이 났다면 그 텍서블 인컴하고 상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결손금 과거 거 여기다가 이제 2월 공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29A 라인. 자, 29A 라인이 net operating loss, NOL, 그 다음에 29B 라인을 special deduction이라는 표현 대신에 DRD, dividend received deduction, DRD, 이런 용어를 쓸 건데요. 칠판 보시면, 이게 28번 라인이었는데, 29A 라인에 NOL, 2월 결손금 공제 처리하고, 29B 라인에서 dividend received deduction 처리하는 거죠. 왜 표현을 이렇게 용어를 바꿨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taxable income before NOL and special deduction이 아니라 왜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이라고 표현을 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29C 셀에 합산해서 넣고 28에서 29C를 빼면 30번 라인 나옵니다. 문제집 법인세 신고서 페이지 1에 30번 라인 taxable income 이게 법인세 과표예요. 법인세 과세 표준. 여기다가 텍스 레이트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현재 단일세율 플랫한 텍스 레이트 21%, 21%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액이 산출이 되는데요. 근데 아까 잠깐 DRD 마무리를 좀 잠깐 지을게요. 다시 뭐 자세한 내용은 그쪽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칠판 보시면 여기 4번 라인에 배당소득, 피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배당금을 100을 신고하잖아. 100. 그러면 그 피투자사에 대한 지분율에 근거하여 지분율에 따라서 이 100 중에서 피투자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50%를 100 중에 50을 발라냅니다. 100 중에 50을 DRD로 빼버려요. 과표까지 흘러내려지 않게. 근데 실제 회사 외부로 아웃플로우 된 건 아니죠. 뭐 실제 발생한 비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특별하게 빼줘버립니다. 그러니까 100이면 100 산에 유입된 거, 인플로우 된 거 그대로 있어요. 회사 내부에 있단 말이에요. 100, 배당금 100, 배당소득 100 있는데 그 중에 50 지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0 빼줍니다. 과표까지 흘러가는 금액은 50만 흘러가요. 법인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100 중에 50만. 그건 피투자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일 때, 이번에는 20% 이상 80% 미만일 때는 65%를 빼줍니다. 100 중에 65를 빼줘버려요. 여기까지 흘러내려가지 않게. 법인세 대상이 안 되게끔. 그리고 어필레이티드 그룹이라는 연결 그룹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00 신고 들어가는 4번 라인에 100 신고 들어가는 것을 100을 그대로 다 빼줘버립니다. 연결 그룹사는 80% 이상의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피투자사에 대한 지분율이 80% 이상. 왜 100%를 다 빼주는지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법인세 과표까지 흘러가는 게 50이든 아니면 35든 아니면 0이든 그렇게 되는 거죠. DRD라는 제도 때문에 빼줘버리면. 그러니까 법인 단계에서, 코퍼레이트 쉐어홀더 단계에서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DRD 쪽 그림에서 보셨던 그 코퍼레이트 쉐어홀더 중간 페런트 컴퍼니 입장에서, 그 법인세 산출액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회사가 벌어들였던 그 taxable income 100 중에 지금
세금 비용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금액들이 생기는 거죠. 중간 코퍼레이트 쉐어홀더 단계에서.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만 특별히 허용해 주니까 누구만 그런 스페셜한 디덕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코퍼레이션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C 코퍼레이션들만 스페셜하게 디덕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집 31번 라인에 보시면 Total Tax Schedule J 라인 1, 라인 11에서 계산해서 가져와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257페이지를 보시면 스케줄 J라는 게 보이시죠? Tax Computation and Payment. 법인세 계산 및 납부액. 2번 라인이 인컴 텍스예요. 2번 라인이 교재 257페이지에 스케줄 J의 2번 라인이 정규 법인세 Regular Corporate Income Tax. 그 다음에 5A 라인에 Foreign Tax Credit. 텍스 1을 수강하신 분들은 좀 익숙할 건데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그 다음에 OC 라인에 General Business Credit. 이것도 텍스 1 때 일반 사업 세액공제 GBC General Business Credit. 8번 라인 하이라이트 좀 해놓으시고요. 8번 라인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Attached Schedule PH. 인적 지배법인세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11번 라인을 계산하게 돼요. Total Tax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정규 법인세를 적용해서 정규 법인세 계산하고 그 밖에 또 뭐 세액공제 처리도 하고 그 밖에 세금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11번 라인의 Total Tax입니다. 그걸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여러분들 문제집 1120 페이지 1에 31번 라인으로 가져가라고요. 그래서 여기 법인세를 적용하면 Gross Tax Liabilities이자 Regular Corporate Income Taxes 나오고요. 정규 법인세. 그 다음에 기타 Other Taxes,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같은 거, 인적 지배법인세 같은 거, 정규 법인세 이외에 부담해야 될 세금, 그리고 Tax Credit, 세액공제 빼고 그러면 이제 최종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게 1120 페이지 1의 31번 라인 얘기고 문제집 1120 페이지 1의 31번 라인 Total Tax 32번 라인은 또 Reserved죠. 미래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유보해 놓은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33번 라인 법인세 신고서 문제집 239페이지에 33번 라인이 Total Payments and Credits 스케줄 J에서 23번 라인 가져오래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 257페이지 교재 257페이지에 맨 밑에 스케줄 J의 맨 밑에 Total Payments Credits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교재의 4번 라인 Estimated Tax Payment 미리미리 중간마다 예정 납부한 거 예납한 거 중간 예납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텍스 1 때 보셨죠. 법인도 이렇게 중간 예납 제도가 있습니다. ETP Estimate Tax Payments 미리미리 기납부한 거 또 뭐 18번 라인에 Withholding 원천 징수된 거 미리미리 원천 징수된 거 결국은 문제집 239페이지에 1120 페이지 1에 33번 라인은 기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상 보시면 이게 1년분 세금이잖아요. 이 텍스 라이빌리티즈가 1년분 세금이에요. 1년분 세금을 한 번에 다 납부하라고 안 하겠죠? 우리 개인 소득세도 그랬지만 분할해서 미리미리 소득에 원천이 생겼을 때 내든가 세금 낼 능력이 있을 때 생겼을 때 또 중간 예정납부 제도를 이용을 해서 미리미리 내든가 추산해서 그리고 나서 막판에 가서 정산합시다 이거죠. 정산합시다. 프리페이먼트 빼세요. 기납부세액 빼세요. 그러면 기납부세액 차감 후
법인세 신고서 제출하면서 이제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까지 제출하면서 기납부세액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겠죠. 나머지. 기납부세액이 모자라면 나머지만. tax due 혹은 기납부세액이 많아버리면 tax refund 환급세액이 산출되겠죠. 예를 들어서 tax liability가 100 나왔어요. 100. 근데 미리미리 낸 게 90이야. 그러면 아직 덜 낸 게 있네. 10. 그러면 이 법인세 신고서 제출하면서 나머지 10 납부해주면 되겠죠. 미리 낸 게 110으로 더 많아? 뭐 추산해서 납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았어? 나중에 세액 산출해보니까 최종 확정시켜보니까 100이야. 미리 낸 게 110이네. 10을 더 낼 의무는 없죠. 세금을 더 내야 될 의무는 없죠. 리갈 미니멈만 내면 되는 거지. 리갈 미니멈이 100이 나왔으니까 100만 내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을 해주겠죠. 10을 다시 리펀드 해줍니다. 아니면 우리는 리펀드 안 받고요. 어차피 또 우리 또 올해 거 예정 납부해야 되니까 그거에 충당할게요 하면 거기다 또 체크하면 돼요. 다음 사업년도 법인세 충당할게요. 과다 납부한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집의 35번 라인, 문제집의 34번 라인은 뭐예요? 문제집 239페이지의 34번 라인은 Estimated Tax Penalty, 중간 예납세액 미달납부 시 가산세입니다. 충분히 미리미리 중간 예납 안 하면 페널티도 내야 돼요.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좀 부족하다면 35번 결과를 가져올 거고요. Amount owed, 이게 tax due, 자가문 납부해야 될 세액 100 빼기 90에서 10, 고로 한 35번 셀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6번 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죠. 오버페이먼트 100 빼기 110, 기납부세액이 110으로 더 많은 경우에는 과다납부액이 10 생기는 거죠. 요거 제출하면 환급 받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오버페이먼트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100 빼기 110, 예, 이런 그런 지금 상황이라면 37번 라인 가야 돼요. 그래서 enter amount from line 36 you want. 귀사가 원하기를 credit to, 그 다음에 다음 연도분 estimate tax, 다음 사업연도분 중간 연합세액으로 그 10을, 과다납부액 10을 환급 복잡하게 안 받고, 다음 사업연도 중간 연합액으로 충당하고자 한다면 거기다가 입력하시고요. 금액을. 혹은 리펀드 받고 싶으면 리펀디드 37번 셀에 입력하시고요. 근데 10 과다납부액을 환급 받고 또 다시 또 중간 예납 납부하고 그러면은 양쪽 다 복잡하겠죠. 어차피 올해도 이 인컴이 나서 순이익이 날 것 같으면 어차피 또 중간 예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과다납부액은 올해 중간 예납액으로 충당할게요. 선택하는 게 양쪽 다 편하겠죠. 납세자인 법인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도 편할 거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환급해줬다고 또 다시 뭐 또 납부받고 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그 문제집 맨 아래쪽에 sign here. 그래서 under penalties of perjury 블라블라 나와있죠. 위증처벌을 받기로 하고 쭉쭉쭉 제대로 신고합니다. 뭐 그거예요. sign here 담당 임원 서명, 그 다음에 paid preparer 유소리, 뭐 세무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 서명, 뭐 그런 거죠. 자, 이게 법인세 단순 산출 구조예요. 아시겠죠? 지금 1120 단순화 좀 시켜본 거고요. 교재로 가서 258페이지는 필요 없고 259페이지 교재 259페이지 스케줄 밸런시트네. 밸런시트 북스. 북 얘기 나오면 회계 쪽 얘기다. 회계 쪽. 북 얘기하면 회계 장부 얘기예요. 회계 장부. 그래서 밸런시트 하면 재무상태표죠. 이건 회계기준 적용해서 작성된 거.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스케줄 L은 재무상태표 BS입니다. 밸런시트.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자산 쭉 배열해놨고, 부채 쭉 배열해놨고, 자본 항목들 쭉 22번 라인부터 뭐 우선주 자본금이다, 보통주 자본금이다, 자본 잉여금이다, 이익잉여금이다, 적립,
뭐, 처분, 미처분, 뭐, 그 밖의 조정, 그 다음에 27번 라인에 less cost of treasury stock. treasury stock은 자기 주식이죠. 이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사들인 거예요. 이거는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죠. 에셋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treasury stock, 자기 주식. 트레저리 쪽에서 보관하는 자기 주식. 자, 그다음에 스케줄 M1과 M2가 있는데요. 스케줄 M1은 제목이 뭐예요? Reconciliation of Income or Loss for Books. 북상의 인컴이나 로스로부터 조정을 한대요. Reconciliation 한대요. 그래서 with 이하로 간대요. Income per return. 법인세 신고서상의 return, 세금 신고서죠. 법인세 신고서상의 income, taxable income으로 간다 이건데요. 세무조정 계산서입니다. 세무조정 계산서. 그래서 스케줄 M1의 1번 라인이 net income per books 혹은 net loss per books 결산서상의 당기 순손익으로부터 출발해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상의 회계 목적상의 손익계산서상의 net income이나 net loss부터 출발을 해서 주르륵 조정해서 오른쪽 10번 라인 income page 1 line 28 여기로 조정합니다. 여기로. 북인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북인컴, 넷인컴 같은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해가지고 여기 28번 라인 쉽게 선익계산서상의 넷인컴으로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조정, 마이너스 조정해서 여기 텍스블 인컴, 리턴상에 이 텍스 리턴상에 법인세 신고상의 텍스블 인컴 28번 라인으로 조정하는 IS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이렇게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손익계산서 법인세 신고서는 Internal Revenue Code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작성한다. 갭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은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될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이용을 왜 하겠어요?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이용을 하겠죠? 이용자들은, 유저들은 그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relevant한, 또 useful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을 재개정해서 요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인텔 레비뉴 코드는 정확한 과세소득 산출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세를 하는 게 맞냐, 비과세를 인정하는 게 맞냐, 공제를 인정하는 게 맞냐, 인정하지 않는 게 부인하는 게 맞냐. 그러면 이 둘 다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차이가 나네. 이쪽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기준. 이쪽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출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세법 기준. 회계 기준, 세법 기준. 회계 기준, 세법 기준. 양자간의 목적 차이 때문에 이쪽 금액하고 이쪽 금액하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뭐 텍스원트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게 단순화 시켜보면 ongoing하고도 central한 operation 계속적이고도 주된 활동으로 인한 주된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 revenue 그 수익에 매칭시켜서 처리해야 되는 expense 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였냐. 부수적인 활동, prefer한 활동으로 인한 개인, 차익, 로스, 차손, 네팅 쳐라, 넷인컴 혹은 넷로스. 네팅 쳐보면 순액을 알 수 있겠죠. 상계 처리하면 요 금액이 나올 거란 얘기죠. 이건 이제 한 회계 기간 동안의 정보인 거죠. 오퍼레이팅 리설트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
영업 성과를 정보 이용자들한테 리포트하기 위한 목적의 표.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표가 BS죠. 방금 보셨던 스케줄 L에서 보셨던 BS. 파이낸셜 포지션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 재무 상태를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가 이래요. BS 데이트 현재 이래요. 자산이 이만큼 있고요. 그 자산의 소스들인, 에셋의 소스들인 liabilities 이만큼 있고요. 캐피탈, 자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 부분이 또 이만큼 있고요. retained earnings, 이익 잉여금, 비즈니스에서 열심히 이익 내가지고 이익 쌓아놓은 걸로 이루어진 자산도 이만큼 있어요. 올해도 이익이 났어요. 넷인컴이 났어요. 그리고 retained earning, 자산도 늘어나고 이익 잉여금도 늘어났어요. 혹은 net loss, 손실 나서 까먹었어요. 자산도 까먹고 이익 잉여금 까먹고 그랬어요. 뭐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 이 결산 내용을 바탕으로 축축축축 taxable income이면 여기다가 신고해야 되겠죠. 법인세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해야 되겠죠. non-taxable income이면 이쪽에 이 인클루전 안 시켜도 되겠죠. expense나 로스라면 이쪽에서 디덕션 처리할 수 있겠느냐, 손금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법인세법상 입금, 이익익자, 입금, 여기는 손금 이런 이제 용어를 써야 우리나라에서 입금. 그래서 입금 산입 항목이다, 혹은 불산입 항목이다. 손금 산입 항목이다, 불산입 항목이다. 뭐 이런 이제 용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거, 이쪽에서 우리 주미 지방채 이자 수익 같은 거, State Obligations, Municipal Bonds에 대한 Interest Revenue. 이쪽은 뭐 발생주의에 따라서 Interest Revenue, 북인컴, 넷인컴 늘려주겠죠. 북인컴에 산입이 되겠죠. 인클루전 되겠죠. 근데 우리는 주미지방채 이자 수익, 이자 소득은 non-taxable income이죠. 원칙. 여기 안 들어가죠. 이쪽에 100 있다면 이쪽은 없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날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뭐 연방채 이자 수익 같으면 저쪽도 100, 이쪽도 100, 뭐 똑같이. 북인컴에도 100 잡혀야 되고 택스블 인컴에도 100 잡혀야 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들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 인컴으로 산입해야 될 항목이면 입금 산입 항목이다. 여기 산입하지 않아도 될 항목이면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여기 비용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 식비, 업무상 식비, 이쪽에 비용이 100, 밀즈 expenses, 비즈니스 밀즈 expenses 100 넣었다면 이쪽에서는 50만 넣어라 원칙, 그런 거죠. 차이가 날 수 있죠. 이쪽도 네팅치죠. 그래서 뭐 손금 산입 항목, 불산입 항목. 디덕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손금 산입 항목이고, 처리할 수 없는 항목이면 불산입 항목이고. 이쪽 네팅 친다. 파지티브 어마운트가 나왔으면 택스블 인컴이 있는 거고. 네게티브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쪽은 넷 오퍼레이팅 로스라고 부르는 거고. 협손금. 그리고 세법 기준 재무상태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회계 기준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법 기준으로도 각종 표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Asset, Liabilities, Capital. 우리 쪽은 Earnings and Profits라는 용어를 썼죠. 유보이익금, Earnings and Profits. 그리고 여기서 주는 게 배당이죠. 여기서 주주님들한테 주는 게 배당. 여기서 주주님들한테 주는 게 배당. 여기서 출발해갖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회계기준 적용해서 산출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세법 기준의 택서블 인컴으로 조정해요. 플러스 조정, 마이너스 조정. 그게 세무조정이에요. 세무조정 업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케줄 M1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신고를 해요. 좀 단순하게 생겼죠? 스케줄 M1? 그러니까 1번 라인이 이거고, 1번 라인이 스케줄 M1의 1번 라인이 이거고, 10번 라인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라인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해서 10번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은요, 이 스케줄 M1으로 신고하면 안 돼요. 스케줄 M1에 노트 부분 보이시죠? 제목 바로 밑에 조그만한 글자체로 노트 주의. The corporation may be required to file schedule M3. 스케줄 M1 대신에 M3로 제출해야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260페이지. 교재 260페이지 스케줄 M3 보이시죠? 제목이 뭐예요? Net Income 혹은 Net Loss Reconciliation for Corporations.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그 taxable income으로 조정하는 세무조정 계산서인데 with total assets of $10 million more. total asset 자산 총액이 1,000만 불 이상인 기업들은 스케줄 M1 대신에 더 자세한 양식인 스케줄 M3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일단 M3 보시기 전에 다시 앞페이지 259페이지 스케줄 M2. 왜냐면 또 학점 신청하신 분들 과제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어사인먼트가 바로 이 스케줄 M1과 M2 작성이에요. 나중에 irs.gov 사이트, 미연방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1120 윈도우에다가 검색창에다가 1120 폼 넘버 치시고 그렇게 하면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스케줄 나중에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케줄 M1과 M2를 수기로 작성하여 인폼 데스크에 제출해야 되는 어사인먼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59페이지 스케줄 M2 맨 밑에 보시면 Analysis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Unappropriated 미처분 Retained Earnings, 이익 잉여금 For Books 회계 목적상 라인 25 스케줄 L, 스케줄 L의 25번 라인으로 올라가 보세요. 교재 259페이지 스케줄 L 위쪽에 스케줄 L 그거의 25번 라인 25 Retained Earnings Unappropriated Beginning Ending 기초잔액 기말잔액 beginning과 end 기초잔액은 전기말 잔액이 되겠죠? 전기말 재무상태표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기말 잔액이 올해 기초로 2월 돼서 넘어올 거고 이 기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이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 늘었거나 줄어서 오른쪽에 엔딩 금액이 이만큼이에요. 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이. 근데 뭐 때문에 늘었고 뭐 때문에 줄었는데 그 내역을 스케줄 M2로 신고하는 겁니다. 259페이지의 맨 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라고 불러요. 나중에 작성해 보실 거예요. 다음 261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시면 income items 괄호 열고 loss items 있죠. 소득 항목 및 손실 항목들 쭉 열거해 놨고요. 조정해야 될 것들은 요 파트에서 조정하세요. 인컴 항목과 로스 항목들은 상단에 A 칼럼부터 B, C, D 칼럼까지 보이실 텐데요. A 칼럼 보시면 income or loss per income statement 이쪽 거 숫자예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의 숫자. 그거를 A 칼럼에 입력합니다. D 칼럼은 뭐예요? D 칼럼 인컴 or loss per tax return. D 칼럼 숫자는 여기 상의 숫자야. 법인세 신고서 상의 숫자. 요쪽 상의 이 IS 상의 숫자와 텍스 리턴 상의 숫자가 다른 것들, 차이 나는 것들, 그 차이 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은 여기다가 신고해야 돼요. B칼럼과 C칼럼을 통해서 B칼럼 제목은 뭐예요? Temporary Difference. C칼럼은 Permanent Difference. Temporary Difference는 일시적 차이 항목, Permanent Difference는 영구적 차이 항목 이렇게 부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주미지방채 이자 수익은요, State Obligations, 또 Municipal Bonds에 대한 Interest Revenue
이쪽에서는 북인컴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인클루전 해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안 잡히죠. 텍스블 인컴이 안 잡히죠. 왜냐면 넌 텍스블이니까. 비과세 대상이니까 원칙. 그렇잖아요. 그 차이. 이쪽에서는 100이 예를 들어서 인컴에 잡혀요. 근데 이쪽에서는 100이 안 잡혀요. 그 차이. 나는 금액 100. 그거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이가 미래에 언젠가 소멸되나요? 차이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 세법 개정이 되지 않은 한. 그런 것들이 영구적 차이 항목입니다. 퍼머넌트 디퍼런스 항목이요. 근데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비. 100을 주고 기계장치를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회계 기준상의 감가상각 방법과 세법 기준상의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그 취득가액 100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이쪽과 이쪽이 차이가 나더라. 그러나 언젠가는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누계액이 accumulated depreciation 금액이 이쪽도 100, 이쪽도 100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런 것들은 temporal difference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 차이 항목.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뭐 대손상각비 같은 거. 이쪽은 충당금 설정법 쓰죠. 회계 쪽은 allowance method, reserve method라고도 부르는. 이쪽은 direct written off method, 직접 감액법, 직접 차감법. 어찌됐든 둘다 디덕션이 가능하죠. 이쪽서도 bad debt expense 처리하죠. bad debt expense, bad debt expense. 대손상각비로 북인컴이 줄어들죠. 이쪽도 대손손실 공제를 통해서 taxable income이 줄어들죠. 다만 양쪽 간의 그 방법 차이로 인해서 회계 쪽 방법과 세법적 방법 간의 차이, 이 방법 차이로 인해서 이쪽 거 금액과 이쪽 거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 어찌됐든 양쪽 다 빼는 항목으로서 그런 차이들은 일시적 차이 항목인 거죠. 일시적 차이, temporal difference. 어쨌든 양쪽 다 빼주는 거니까. 이쪽이 많았다가 이쪽이 그 비용 처리하는 금액이 많았다가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뿐이지. 어쨌든 빼나가는 건 똑같은 거지. 양쪽 다. 자, 그렇고요. 262페이지 M3는 맨 위에 좌측 상단에 expense items, deduction items, 비용 및 공제 항목들을 조정하는 이 목적의 표다,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63페이지 제1절 corporate income taxation. 자, corporate income tax 법인세 납세 의무는 미국 내 설립된 domestic corporations, foreign corporation 모두에게 다 납세 의무가 있겠죠. 법인 단계에서 법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된 후에 법인세 차감 후의 이익을 주주님들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주님들한테 이익 배당을 해줄 때에 개인 단계에서 또 배당 소득세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디비던드 페이드는 인트레스트 페이드와는 달리 디덕션 항목이 아니다. 자, 디비던드 우리가 텍스 원트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디비던드 집합 배당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가장 흔한 게 현금 배당.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현물 배당을 실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이렇게 캐시 디비던, 프로퍼티 디비던, 그 다음에 스탁 디비던. 회계 쪽이든 세법 쪽이든 세무 쪽이든 간에 현금 배당은 여기 자산 중에 현금 빠져나가고 여기 이 유보 이익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 유보 이익금 줄어들고. 뭐 예를 들어서 현금 배당 실시한 게 100이다. 현금 자산 100 줄고 유보 이익금 100 줄고. 현물 배당이다. 여기 뭔가 자산이 있었어요. 이 자산 회사의 부분 청산이나 또 완전 청산 등을 이유로 현물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100이라고 리코딩 돼 있는 현물 빠져나가고 자산 중에 100 빠져나가고 유보 이익금 100 빠져나가고 현물 배당을 실시했다면 뭐 혹은 주식 배당은 여기 이익잉여금이 여기 자본금으로 샥 리클래시파이 되는 거죠. 이익잉여금 쪽이 자본금 쪽으로 옮겨 타는 거죠. 통상 성장하고 있는 성장성 있는 회사들 그 경우에 이제 주식 배당을 실시를 한 거죠. 기존 주주님들이 그냥 당장 현금 받아가는 것보다 현금 배당 받는 것보다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상황.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당장 현금 100 받느니 그 100만큼에 해당하는 주식 받아갖고 그 주식 가치가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식의 가치도 주가도 같이 상승한다면 그게 더 좋은 거니까 그런 걸 기대할 경우. 자, 결국은
배당 지급이라는 것은 어느 표에만 영향을 줘요?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주죠. 자산과 자본이 줄든 아니면 그냥 자산은 그대로고 자본 쪽에서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든 어쨌든 BS에만 영향을 주는 게 배당입니다. 배당 소득은 인컴이지만 배당을 지급하는 거는 이거는 비용 항목이 아니에요. 비용이 아닙니다. 익스펜스가 아닙니다. 이쪽 분야가 처음이신 분들. 이 손익 항목이 아니에요. 여기 영향을 안 줘요. 응? 배당 수익은 여기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여기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배당 지급은 이 손익 항목, 손익거래가 아니라 이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 자본 쪽, 주주와의 자본거래.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영향이 없어요. 당연히 법인세 신고서에도 영향이 기본적으로 없겠죠. 배당금 지급은 비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 비용은 비용이죠. interest expense. 사업상 이자 비용. 자, 지금부터는 코퍼레이션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인컴 항목, 디덕션 항목들, 소득 항목이나 공제 항목들에 대한 법인세법을 보시게 될 거고요. 법인세율은 개인 소득세율하고 다르다. 또 세법상 규정 또한 다른 부분이 있다.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는 인디비듀얼 인컴 텍스와의 차이 및 특수성에 의해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다. 사실 텍스 1을 수강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텍스 1 때 사실은 비즈니스 얘기를 많이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법인세 문제도 상당 부분 풀었었어요. 이 때문에 그 텍스 1 때 커버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법만 이 챕터 3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프리시에이션, 세법 기준 디프리시에이션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그리고 우리가 스케줄 C 개인 사업 소득 또 필요 경비 공제 뭐 이쪽 부분에서 오늘 뭐 아까 뭐 식비 접대비 식비 비즈니스상 식비 50%만 디덕션을 인정함 원칙 접대비 그런 거 하나도 공제 인정 안 함 뭐 그런 거죠. 뭐 다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메이션 단계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법인세법을 볼 때요. 3단계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볼 거거든요. 포메이션 단계, 오퍼레이션 단계, 리퀴데이션 단계. 그래서 포메이션 단계에서 텍스 프리 코퍼레이트 포메이션 과세 안 되면서 세부 부담 없이 법인 설립하는 거 한번 볼 거고요. 오가니제이셔널 코스트, 창업비, 스타트업 코스트, 개업비 보실 거고요.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단계, charitable contributions, 기부금 공제, dividend received, 수입 배당금에 대한 처리, 배당 소득에 대한 처리, capital gains, capital losses, 자본손익, 자본소득, 자본손실, net operating loss, 결손금에 대한 처리, dividends paid, distributions made, 지급 배당금, 또 배분에 대한 처리, 세무상 처리, liquidation 단계 들어가서 complete liquidations, 완전 청산, 청산 절차를 거쳐서 해산해버린 경우하고, 그 다음에 corporate reorganizations, 조직 변경, 뭐 merger and acquisition 같은 거 얘기해요. 또 corporate division 같은 거, 인수합병, 그 다음에 기업 분할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조직 변경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경우, 자회사를 청산시켜 모회사가 흡수하는 경우, 뭐 그런 것들, corporate reorganizations, 예, 그런 상황에서의 tax treatment, 세무상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실 겁니다. 내국 법인을 domestic corporation이라고 부르고 외국 법인을 foreign corporation이라고 부른다. 밑에 풋노트 각주.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 퍼스널 홀딩 컴퍼니 또 별도의 챕터에서 S 코퍼레이션에 대한 세제도 보실 거고요. 양가라 1번의 퍼스널 홀딩 컴퍼니 텍스 바로 밑에 퍼스널 홀딩 컴퍼니 보이시죠? 아까 PHC 인적 지배법인 인적 지배법인세 그 다음에 AET라는 것은 Accumulated Earnings Tax라고 네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보이실 거예요. 쌓아놓은 earnings에 대한 텍스 적정유보 초과소득세라고 부르는데요. Accumulated Earnings Tax 뭐 그런 페널티 텍스 또 보실 거고 S법인은 뭐 법인세 안 내도 되는 주식회사 미국은 법인세 안 내도 되는 법인이 존재하더라. 그게 S법인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보시는 거는 1120을 통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1120으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 코퍼레이션에 대한 세제를 보시는데 이를 C 코퍼레이션이라 부른다. 미국은 코퍼레이션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C 코퍼레이션은 법인세 납세 의무 있다. S 코퍼레이션은 법인세 납세 의무 없다. 어쨌든 둘 다 주식회사 형태들이다. 지금부터 보실 거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C 코퍼레이션 정리를 하시는 거다. S 법인에 대한 세제는 별도 챕터에서 정리를 하시게 된다. 뒤쪽에서. 자, 밑에 그림, 포메이션 단계에서 두 가지 주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단계에서 5개 주제, 리퀴데이션 단계에서 두 가지 주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265페이지, 폼 1120 Simplified. 이거 이미, 이거 법인세 신고서 보시면서 이거 다 말씀드린 거예요. 265페이지. 그래서 인컴 항목, 디덕션 항목, 네, 쭉쭉쭉, taxable income, tax rate, tax credit 빼고 tax liability. tax liability 밑에 prepayment가 또 있겠죠. 여기는 안 넣어놨지만 이걸 다시 설명해 놓은 게 266페이지입니다. 인컴 항목도 쭉 있고 디덕션 항목들 쭉 있고 그 다음에 빼고 나면 taxable income 맨 밑에 줄 현재 corporate income tax rate은 21% 플랫한 단일 세율이다. 그냥 taxable income의 21%가 그냥 법인세예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267페이지 코퍼레이트 포메이션 단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니다.